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구역들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구역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초기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구역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동이라든가 내동, 오정동 등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구역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 변화를 좀 보면요. 2020년 이전까지는 구역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인가라는 굉장히 큰 관문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면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고 구역 지정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승분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상승분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 구역 지정 전에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추진을 할 것 같은 구역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구역을 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별 종류를 보면요. 우리 정비사업 하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구청이나 LH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구역들 중에 원주민들이 추진하는 구역들도 있죠. 그리고 현재 계획은 없지만 예전에 계획이 있다가 해지됐던 곳, 아니면 아예 계획조차 없었던 곳에 원주민들이 추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구역인데요. 기본 계획에도 없고 해제 구역도 아닌데 이제 투자자들이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화가라고 얘기하는 화가들이 들어와서 선을 그어서 추진하는 구역들,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개량하고 수용호 공급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현재 개량은 구청이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서 하는 건데, 대전엔 대동 3구역, 홍도, 보문 1, 2구역 등이 요 현지 개량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용호 공급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 주택을 매수해서 철거 후에 공동주택,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법인데, 얼마 전에 분양을 끝난 천동 3구역, 그리고 현재 보상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동 2구역, 효자구역, 구성 2구역, 소재구역 등이 수용호 공급에 포함됩니다. 이런 곳에 투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동 2구역 같은 경우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선 구청 주도로 하다 보니까 엎어지는 확률이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대부분 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곳에 투자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좀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도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분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후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요. 이제 모양은 대전시라든가 구청에서 만들어졌긴 했지만은 이 모양 내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들은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지로서 하는 건데요. 현재 대부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에 들어가거나 분양을 끝난 단지들은 대부분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 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에는 가격은 조금 프리미엄은 좀 높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큰 수익을 얻기는 현재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에는 없거나 아니면 해지됐던 곳에 다시 원주민들이 추진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보시면요. 유천동 1구역, 산성동 1구역, 유천동 3구역, 문창동 2구역, 그리고 중촌동 재개발구역, 그리고 내동 2구역, 변동 A구역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를 보시면 대부분 구역의 모양이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거나 아니면 큰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죠. 딱딱 끊어져서 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늘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역들은요, 이 기본 계획이도 없고 이 원주민들보다는 투자자들이 이미 선진입을 해서
이런 분들 주도로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들, 재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재개발이고요. 이런 분들이 주도로 하는 재개발 구역들, 뭐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구역들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 구역들이 재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개발이 되면 더 좋겠죠. 저는 재개발을 소재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이미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개발을 할 것처럼 선을 그어놓고 좀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매도하고 빠져나간다면 이 추진 세력들이 좀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은 나중에 후 진입하셨던 투자자분들, 아니면 후 진입하셨던 내 집 마련을 위해 입주 건물 목적으로 진입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분들의 프로세스를 보면요, 첫 번째는 현재 워낙에 부동산 플래닛이니 이런 데서 노후도를 잘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를 확인을 합니다. 노후도를 확인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이 구역 내에 동수가 3분의 2 이상, 그리고 용적률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노후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모양 자체가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골목으로 잘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목적이 뭐냐면, 우선 노후도를 맞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역의 모양이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역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노후도가 확인되어 있으면 이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빌라를 투자하거나 토지의 지분 쪼개기로 들어와서 이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고 업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 업체라든가 정비업체, 또 설계업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는 업체일 수도 있고요, 투자자가 아는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르고 도와달라고 하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 보수를 받지 않고 도와주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가 끼고 설계가 제대로 나오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재개발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고, 투자자분들은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의서를 받고 나서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추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미 선진입했던 물건들을 수익을 챙긴 후에 매도한 다음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의 문제는 나중에 후진입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 있는 손실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미 정가보다 많이 높은 프리미엄,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빌라가 많은 편인데, 저렴한 빌라를 사서 싹 수리를 한 다음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의하실 거 보시면요, 이런 구역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선 구역의 모양이 대로가 아니라 소로를 중심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리는 구역들이 있으면 우선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좀 나와야 되죠. 토지성 소유자보다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아갖고 사업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빌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몇 군데 그런 구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역들은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에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인 거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죠. 70%, 60%.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법인은 거의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 분양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 쪼개기가 거래되는 것들, 이런 거 찾기는 이제 쉽지는 않죠. 토지 쪼개기 같은 경우를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실거래가 같은 거 확인하기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기 재개발 투자 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 모양을 꼭 확인해서 모양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노후도 조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부동산 플래닛에 보면 이제 빨갛게는 되어 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 파랗게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4층 건물로 다가구나 다세대 다중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용적률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밝힌 세대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나 있나를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내에 얼마나 거래가 많았나, 그리고 거래를 했으면 이게 법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뭐 디스코라든가 이런 웹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주민들, 이 투자자들이 추진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요. 구청 담당자한테 확인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 담당자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시켜주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초기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뭐 어느 구역에 좀 시작한다는데 되겠습니까?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구역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매도하는 분들이 거의 법인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초기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